반갑습니다. 도로교통 법규 강의하는 김진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2022년 6월 18일 시행한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해설 강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 18번 교통안전표지 중에 규제 표지를 모두 고르세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다소 조금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 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강의나 300제, 특히 마지막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푸신 분이라면 나머지 9문제와 비슷한 유형 아마 다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1번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의 뜻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상 차량 신호등의 적색 전멸 신호가 뜻하는 바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요. 우선 삼색 등화의 여러분들 배열 순서부터 보고 갈까요? 항상 제일 좌측이 여러분들 적색, 황색, 녹색입니다. 노란불이 깜빡깜빡거리는 황색 등화의 전멸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K, 굿, 주의하면서 진행하세요.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는 적색 등화의 전멸, 반드시 어떠한 단어가 먼저 와야 됩니까? 그렇죠. 일시정지, 일시정지란 단어가 와야 되겠죠. 일시정지 후 주의하면서 진행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량 신호등이 여러분들 적색 등화의 전멸 그랬기 때문에 선지 1번 볼까요? 차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그렇죠. 일시정지 후 주의하면서 진행하세요. 적색 전멸. 서울시 1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선지 2번 볼까요?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된다. 누가 보라더라도 여러분들 적색에 등하네요. 아니 진아쌤, 이 선지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서 300제 어디에도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여러분들 1회차 할 때 문제 2번에서 이 내용은 적색에 등하는 2023년 1월 22일 날 시행한다고 아마 5월 23일 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색에 등하 한 번 더 살펴보시죠.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적색에 등하고요. 두 번째 볼까요? 차만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에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2호의 항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3색 등이 앞으로 이제 신설되고 내년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세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3색 등이 적색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이 1호, 2호, 3호가 뭐다? 여러분들 적색 등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제 1번의 선지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적색의 등하라고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선지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적색의 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적색 전멸을 물었기 때문에 일시 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진행하세요. 이렇게 정답은 1번 되는 겁니다. 문제 2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중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어린이 통학버스 여러분들 안전교육 나왔으니까 노래 가사가 이렇게 3, 2, 3이 되겠네요. 신규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몇 년마다?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도 여러분들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그래서 몇 년마다? 2년마다 3시간 이상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갈로 여러분들 가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이렇게 2년이 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 볼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동승보호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문제가 더 깔끔했을 텐데 다소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중 정기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여기는 동승보호자라는 표시를 했네요.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번의 정답은 이렇게 2년,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볼 수 있도록 할까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마 서울시 출제자는 매년 거의 좀 같지 않겠느냐. 왜? 이 문제가 또 나왔었죠, 서울시에서. 이 면허증 반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서 235페이지입니까?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셔야 되겠네요. 면허증의 반납. 면허증 반납 사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받은 경우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겠죠. 운전면허증 발급권자가 시도경찰청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반납도 여러분들 시도경찰청장이 되겠네요. 반납 사유 한 번 더 볼까요? 면허증을 분실하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분실한 면허증을 찾은 경우 반납 사유가 되고, 연습면허증 받은 사람이 제1종, 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면허증을 반납해야 되겠죠. 운전면허 갱신받은 경우도 여러분들 반납 사유가 됩니다. 반납기간 발생일로부터 7일, 이게 또 서울에서 나왔다 그죠? 반납 장소,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시도청장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직접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의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인 경우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가 정지 처분이 끝난 즉시 당연히 여러분들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 문제 3번의 선지 다시 한번 볼까요? 선지 1번 봅시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케이 7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선지 2번 경찰 공무원은 취소 처분을 받고 법정 기간 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면허증을 그렇죠 직접 회수할 수도 있네요. 선지 3번 시도청장이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말도 안 되게 6개월 후 돌려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4번에 그렇죠. 운전면허 갱신도 면허증 반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제 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문제 3번 할 때 여러분들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으로 한번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월 23일 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된 내용일 겁니다. 서울시 문제 4번 해설 강의 보시죠. 문제 3번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2022년 아마 4월달에 시행되었을 거예요. 한 번 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오늘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촬영할 때 잠을 잘 때 이 3번은 현장에서 나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꽤나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잘 되었었고 해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평생 틀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팔로미 문제 3번 현장에서 한번 풀어보시죠. 갑시다. 예, 저는 문제 3번을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최고 낮 기온이 32도, 날씨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제8장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시다시피 보행자는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로 통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법 제8조 1항에 보시면은 조문에 당연이라는 표현을 빼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이렇게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딱 제가 돌아볼게요.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중앙선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보행자는 이렇게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왼쪽으로 잠깐만 딱 틀면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이렇게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행자는 이렇게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사장님 뭐 하십니까? 뭐 하시는데요? 족발 삶습니까? 촬영하다가 족발 삶는 것도 보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 3번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시죠. 서울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선지 3번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가 맞죠. 그래서 8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선지 1번부터 볼까요? 보행자는 그렇죠.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죠. 2번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네요. 4번 볼까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죠.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은 3번이고요. 아마 이러한 시험 문제,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앞으로 절대 틀리실 일이 없다고 진아쌤이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문제 5번 볼까요? 시행령상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도 차도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좀 더 훌륭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싶네요. 자, 행렬 등이 이렇게 차도의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장군청에는 뭐가 유명하다 그랬습니까? 막걸리 사이다. 막사가 유명하다 그랬죠. 차도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기장군청은 여러분들 막사입니다. 기 또는 현수막 행렬, 장의 행렬, 군부대 행렬, 청소하는 사람, 막이 여러분들 말입니다. 말, 소 등 큰 동물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 목재 운반 중인 사람. 내용 한번 볼까요? 기장군청 막사기 때문에 기장군청 막사입니다. 말, 소 등 큰 동물 몰고 가는 자, 사다리, 목재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자, 도로의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 행렬, 기 또는 현수막 행렬, 장의 행렬은 차도의 이렇게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5번 선지 같이 한번 보시죠. 기장군청 막사기 때문에 기장군청 막사입니다. 그죠?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차도의 우측 부분 갈 수 있고, 기 또는 현수막 행렬, 말, 소 등 큰 동물 몰고 가는 사람, 차도의 우측 부분을 갈 수 있네요. 신체 평행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차도를 갈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제 5번의 정답은 보시다시피 4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볼까요?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또 별표를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경북 해설 강의할 때, 아니죠. 정답 알려드릴 때, 실시간 촬영할 때, 이 교통안전교육은 몇 년 전부터 라이징 스타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번 경북 아마 문제 15번 같은 경우에도 교통안전교육 사항이 출제가 되었었죠. 도로교통 법령상 운전면허 받으려는 사람은 법령점검, 학과시험 보기 전에 1시간의 시청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선지 1번,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게 맞네요. 이번에 교통안전교육 사항 중에 운전면허, 자동차 관리에 대한 내용은 교통안전교육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선지 3번 볼까요? 교통안전교육의 과목, 내용, 방법,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시행규칙에 보시면은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연합회에서 제작을 하고 경찰청장이 감사한 교재를 사용한다. 행안부령에 나와 있죠. 또 여러분들 시행규칙에 보시면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교육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전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 예절.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운전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 예절 같은 경우에도 교통안전교육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한 번 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우리 기본서, 교육사항 잠깐만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시죠. 1번부터 8번까지가 여러분들 교통안전교육 사항인데요. 첫 번째, 운전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 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북 선지에서 나왔네요. 어린이, 장애인,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요령, 그 밖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1번부터 8번이 여러분들 교통안전교육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럭키 7 보시죠. 문제 7번 여러분들 운전면허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전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제 82조 결격 사유 중에 결격 기간이 각 지역별로 출제가 되었었죠. 이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운전면허 결격 기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2년짜리만 숙지하세요. 나머지는 쉽습니다. 왜? 결격 기간 2년짜리가 여러분들 가장 내용이 많다 그랬죠. 무면허 3회, 음주운전의 이진아웃, 음주 플러스 교통사고, 공동유효명의 2회 이상이 결격 기간이 2년이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3개 어떻게 노래 부른다 그랬습니까? 결격자가 대신 훔치거나 빼앗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내용 봅시다. 무면허 3회, 음주운전의 이진아웃, 음주 플러스 교통사고, 공동유효명의 2회 같은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2년이고 결격자가 대신 훔치거나 빼앗는다. 결격자, 운전면허증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면허증을 받았다. 결격기간 2년이고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했다. 결격기간 2년입니다.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된 날부터 결격기간은 여러분들 2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에 선지 바로 보시죠. 문제 1번. 무면허 운전 금지를 위반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순 무면허이기 때문에 위반한 날로부터 결격 기간은 1년 맞습니다. 2번 볼까요?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 발생 시 조치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음주 플러스 뺑소니, 무면허 플러스 뺑소니, 과로시 운전 플러스 뺑소니, 공동유효명의 플러스 뺑소니, 음주 플러스 사망사고는 결격기간이 여러분들 3년이 아니고 결격기간이 여러분들 5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럭키 7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선지 3번 볼까요? 무면허 플러스 여러분들 각종 범죄이기 때문에 결격기간은 무조건 몇 년? 제가 3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 4번.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해서 음주 플러스 여러분들 교통사고니까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교통안전표지 중에 규제표지를 다음은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다소 시간이 조금 좀 걸리지 않았나 싶네요. 규제표지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역삼각형 2개는 여러분들 규제표지인 건 알겠고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 지역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보조표지가 되겠네요. 천천히 여러분들 서행 표시입니다.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여러분들 규제표지가 맞네요. 규제표지에 여러분들 키워드 단어가 뭡니까? 제한 금지이기 때문에 폭이 2.2m 초과하는 차는 지나가지 마세요. 제한하니까 규제표지가 맞겠네요. 차폭 제한 표시입니다. 표지판에 표시한 폭이 초과된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규제표지가 맞네요. 이 양보 표지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에 거의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양보하라고 의무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규제 표지가 맞습니다. 차가 도로를 양보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규제 표지가 맞네요. 교량, 다리 5.5톤 초과되는 차는 지나가지 마세요. 차 중량 제한 표시입니다.
표지판에 표시한 중량을 초과의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규제 표지가 맞네요. 일반 통행, 통행 방법 구분이니까 여러분들 지시 표지가 맞겠네요. 우측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 통행을 지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지시 표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규제 표지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답은 여러분들 8번에 3번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벌칙 문제가 나올 거니까 노래 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6개월 200이니까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누구 명령 받습니까? K. 굿. 경찰 명령 받아요. 내용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지 보시다시피 6개월 200이 가장 많네요. 그러면은 6개월 200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경찰 명령 받아요. 첫 번째 비슷한 신호기 안전표지, 이 앞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죠. 신호기 안전표지, 이 앞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시킨 사람,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 판매, 수입한 사람, 곱하기 2니까 이러한 차를 운전한 사람, 방해, 교통사고 시 조치 신고를 방해한 사람, 경찰 공무원의 요구,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내용을 쭉 한번 보시죠. 비슷한 정비불량차니까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교통단속 방해하면 누구 명령 받습니까? 경찰 명령 받아요. 플러스 여러분들 제가 운전면허 조건부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죠. 2종 오토가 2종 스틱 물면은 무면허가 아니고 조건부 위반 6개월 200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9번에 선지 한번 보시죠. 자, 1번에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 무면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면허는 여러분들 1년 300이죠. 6개월 200 그랬으니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정비불량차 교통단속 나왔으니까 6개월 200이 맞네요.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맞고 3번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200이 맞고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중앙선 침범 아닙니까? 중앙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한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가 우리 도로교통법에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최고 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해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100만 원이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제 10번. 주정차 금지 장소, 어린이 보건교회, 오소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 건달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금지인 위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로부터 5m,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안전지대로부터 10m,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입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을 제외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 주정차 금지 위치가 맞네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가 주정차 금지 장소니까 8m 떨어진 곳은 당연히 주정차 금지 위치가 맞네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가 주정차 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로부터 8m 떨어진 곳은 주정차 금지 위치가 맞습니다.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가 주정차 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5m를 벗어난 8m 떨어진 곳은 주정차 금지 위치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2022년 6월 18일 시행한 비단 여러분들 서울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응시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모쪼록 여러분들 좋은 결실이 있기를 제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2022년 6월 18일 시행한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해설 강의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